안녕하세요. 청주시 평생학습관 서해 심화반 강사 국악 김종칠입니다. 먼저 서해를 수업하기 전에 꼭 해야 될 부분을 문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짝 중에 특히 육수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수법은 말 그대로 제일 먼저 상형 문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코끼리 상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이렇게 코끼리를 보고 만든 글자죠. 어떤 물체의 모양을 본뜬 글자를 일컬어서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 또는 손, 발, 눈, 입 이런 거, 나무, 그다음에 눈, 입 이렇게 물체의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를 일컬어서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자가 있는가 하면 지사 문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리킬지 일사, 사물사 그러죠. 그럴문 글자자. 그래서 물체의 모양을 본뜰 수 없는 부호나 어떤 약속된 것을 일컬어서 쓰이는 문자를 지사 문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나라든지, 또는 위에 뭐가 있다라든지 밑에 뭐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위상, 요거는 아래하,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을 일컬어서 지사 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의 문자라고 해요. 해의. 모일회 뜻이 이미 상형과 지사자로 만들어진 글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음과 훈을 나타내는 글자를 일컬어서 해의 문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날일자도 상형 문자, 달월자도 상형 문자 합치면 이렇게 발글명이 되죠. 발글명.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상형자와 지사자를 합쳐서 모여가지고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해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슨 문자가 있는가 하면 형성 문자가 있습니다. 모양형 소리성, 하나는 모양을 나타내고 하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한자에 약 6만 자 되는 글자 중에 가장 많은 글자를 약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문자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소리를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청주 같은 경우 요게 푸를 청자죠. 푸를 청. 푸를 청자가 들어간 글자는 이렇게 소리가 청이든지 이형 소리가 나는데, 예를 들자면 물수에다가 푸를 청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맑을 청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는 소리, 청, 뜻, 물이 푸르다는 얘기는 맑다는 얘기죠. 맑을 청. 한 점만 더 예를 들면 이거는 얼음빙자예요. 얼음빙. 얼음빙에다가 이렇게 청이 하나 더 들어가면 얼음빙에다가 소리는 청이라고 읽고, 얼음빙이 있어서 서늘할 청. 또 마음심에다가 이렇게
풀을청이 들어가면 음은 소리가 정으로 바뀌고 정이라고 읽고 뜻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는 소리를 나타내고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이런 글자를 일컬어서 형성 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 문자라고 하는데, 5번 전자가 구를 전자입니다. 구를 전.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와 뜻이 있는 글자. 예를 들자면 큰 북에다가 작은 북에다가 나무 목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 자가 즐거울 낙자죠. 또는 무슨 자들이 되는가 하면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그럴 때는 좋아할 요산 요수 그러죠. 그 다음에 치고 즐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악이라 한다. 그래서 이 악이 뜻은 풍류악, 또는 요즘 말로는 음악할 때 쓰는 악이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가 이렇게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순음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글자를 일컬어서 전주 문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6번째, 빌가 빌자, 말 그대로 음가를 빌려서 쓰는 글자를 일컬어서 가차 문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로 아시아 이렇게 쓰면 한자는 음을 빌려서 뭐라고 쓰는가 하면 아세아, 간을 세자죠. 버그마, 간을 세 버그마, 아세아. 그래서 아세아, 우리는 일본식 발음이라고 이렇게 어려서 배웠는데, 이렇게 음을 빌려서 차음에서 빌리는 갖다 쓰는 글자를 일컬어서 가차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문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6가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육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서법을 잘 기억하시며 글씨를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제일 근간이 되는 말 그대로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고, 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가 글자 같다는데 본래는 사랑할 자, 새끼 칠자, 집안의 새끼가 이렇게 번져나가듯이 기본되는 문이라고 만들어진 글자에서 계속 번져나가는 글자를 일컬어서 회의자, 형성자, 전주문자를 일컬어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를 일컬어서 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서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서예 실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릇되다고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공이 거슬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렇게 붓이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으시면 가셔가지고 붓이 세우면 회봉을 시키면 붓이 이렇게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좋은 방법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붓끝이 이렇게 고자리 서 있으면 얘가 이 상태로 고자리로 오셔야 회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만 글씨 쓰는 관건을 여신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붓끝이 고자리서 이렇게 서서 제자리로 들어오셔야 이게 회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걷는 것도 붓이 들어가서 지그시 눌렀다가 끝에서 와서도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갔다가 누르시면서 그 자리에서 세워서 제자리로 이렇게 힘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숙달이 되시면 반복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붓끝이 세워지는 훈련을 수천 번 연습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셔야만 좋은 글씨를 쓰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붓끝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먹물은 한번 묻혔으면 먹물이 안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써내가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먹물을 자주 묻히는 방법은 그리 썩 좋은 방법이 아님을 인식하시고, 한번 먹물을 묻혔으면 먹물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선을 긋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365도 어느 방향이든지 다 붓을 운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붓을 운용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법과 절법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붓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붓을 굴리는 방법을 일컬어서 굴을 전자를 써서 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붓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면이 바뀌시는 거예요. 이렇게 면이 바뀌시고, 또 면이 바뀌시고, 또 면이 바뀌시고, 또 면이 바뀌시고, 면이 바뀌시고, 붓을 이렇게 짠다고 하는 편인데요. 붓을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면이 바뀌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왔으면 붓이 해봉이라 그랬죠.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붓끝이 이렇게 봉이 이렇게 일렬로 쓰셔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붓이 주저앉으셔서 붓이 이렇게 삐비비비 계속 돌아가요. 빙빙빙빙 꼬이죠. 꼬이는 방법. 이렇게 해갖고 붓을 세우시면 이렇게 붓이 완전 깨지고 꼬여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잘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붓은 항상 가지런하게 모아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이 들어가서 지그시 눌러서 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붓이 굴러갈 때 면이 바뀐 방법, 이 방법을 전법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 그을 때와 똑같이 붓이 주저앉지 말으셔야 됩니다. 주저앉았다는 걸 한번 제가 표현 드릴게요. 이렇게 붓 등이 죽어서 얘가 그냥 운신을 못해요. 봉이 서 있다는 거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봉이 서 있다는 부분은 발레하는 발레리나가 앞꿈치를 대고 있듯이 붓이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돼 있으셔야 이게 붓끝이 서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봉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중봉을 붓의 모양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이 이렇게 힘이 서서 이 봉이 붓 중앙에 힘이 탁 디디고 서 있을 때 이것이 중봉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붓을 세우면 제자리로 옵니다. 이렇게 붓끝이 탁 서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법은 회전을 반대쪽으로도 연습을 많이 하셔서 붓 놀리는 것이 원활하게 되셔서 본인이 이끌고자 하는 대로 붓 모양을 잘 끌고 가셔야만 좋은 글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천 번 연습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도 하시고, 끝 오셨으면 붓끝을 세우셔서 그 자리.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간혹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면은 붓을 이렇게 돌리는 줄 알고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붓을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붓을 돌리면 붓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고요. 이 방법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전법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이 넘어오면서 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붓을 지그시 짜주면서 면이 바뀌셔야 돼요.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참 대면에서 가르치면 제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감각을 일러드릴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붓끝이 세워지는 거 보시죠? 이렇게 붓을 정확하게 세우시면 공이 잘 이렇게 똑바로 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예 심화학습 오늘은 첫 시간인데 서예란 어떤 예술인가에 대해서 문자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서자는 이게 무슨 자냐면 전서로 쓰면 이렇게 손에다가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붓율자죠. 붓율자에다가 전서로 쓰면 입안에 혀를 그린 글자죠. 이게 가로알자입니다. 이렇게 변하죠. 가로알자는 여기나 여기가 터져 있는 글자가 가로알자예요. 옆으로 퍼져 있는 게 가로알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여기가 이렇게 혀뿌리가 이렇게 보이듯이 여기가 터져 있든지 여기가 터져 있는 글씨를 가로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합치면 이게 글서자죠. 명사로 쓰면 글서가 되고 동사로 쓰이면 쓸서가 되고 책서가 되죠. 그래서 서예할 때 말 그대로 서자가 글서자인데 손에다가 붓을 쥐고 하고자 하는 말을 써내려가는 것이 서예라고 일단 문자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얘가 무슨 자냐면 심을 예자예요. 심을 예. 여기다가 이렇게 풀초가 들어가면 얘가 꽃술 예자죠. 여기다가 구름은 자가 들어가면 이게 제주 예자인데 본래 신루를 신는 형국을 한 글자가 말 그대로 심을 예자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풀면 본인이 붓을 들고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종이에다가 식물을 심듯이 정성 들여서 쓰고 하는 행위로 일컬어서 서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과 다른 점은 서예는 문자를 매개로 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써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붓을 꺾는 방법, 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가 꺾을절자죠. 꺾을절. 뼈가 꼬로 부러지면 골절되다 할 때 꺾을절자입니다. 말 그대로 붓이 꺾어지는 방법인데요. 자, 90도로 꺾는 방법. 이렇게 붓을 짜서 그대로 90도 방향으로 바뀌고, 이때도 붓을 세우시면 붓끝이 제자리에 오도록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붓을 꺾는 방법을 절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자 같이 형태예요. 니은자 형태도 붓을 이렇게 그대로 가셔서 이때도 붓이 항상
한번 먹물을 묻혔으면 먹물이 안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쓰는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각과 둔각인데요. 자, 이렇게 꺾으시고 붓을 꺾으셔서 뒤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방법이 말 그대로 꺾을 줄 붓을 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법과 절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익히셔서 글씨를 써야 좋은 글씨를 쓰는데 기본 운필법을 익히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먹물 한번 묻혔으면 먹물이 안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쓰는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글씨를 쓰는데 좋은 방법을 입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도 한번 먹물을 묻혔으면 먹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쓰셔서 자, 왔으면 그 자리에서 붓끝이 이루어져도 붓이 봉이 이렇게 호가 나란하게 일직선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글씨를 쓰는 먼저 해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는 말 그대로 본보기 해자입니다. 본보기 해.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본보기가 되는 글씨, 바른 글씨, 정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해서라고 하는데요. 해서 쓰는 데 있어서 한일자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붓이 누르셔서 붓을 짜면서 옆으로 넘어가시고 그대로 가셔서 어디서 눌렀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표가 안 나도록 지그시 눌러서 지그시 일어나는 방법을 잘 보시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셔서 그대로 옆으로 가시면서 그대로 띄시면 한일자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서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서론에 이렇게 해서 붓을 돌리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붓이 주저앉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셔서 그 다음에 또 회봉이라서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 방법도 뭐 이렇게 나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붓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국이 있어요. 이 방법은 글씨를 연속적으로 쓸 때 매우 불편한 요소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서예 철학은 제일 중요한 서예의 가장 중요한 예술성이 일획성입니다. 일획성. 붓은 한 번에 됐으면 한 번에 끝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삶을 살듯이 예로부터 서예가 이렇게 지구하게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획은 한 번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 행동이나 이런 행실에 있어서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함하고 있는 것이 서예의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일자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지그시 눌러서 지금 이 쓰는 방법은 구양순 운필법이에요. 구양순 해서 쓸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모양은 살짝 물을 떨어뜨리면 양쪽으로 이렇게 구를 수 있는 형국을 지향하시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안진경 글씨는 붓을 들어서 힘이 쭉 가셔서 끝에 가서 이렇게 누르고 붓을 띄는 형상입니다.
음. 보통 부기서라고 하는 특히 이제 많이 쓰이는 장맹연비나 이런 부분은 방필이라고 해서 모서리가 이렇게 각이 지듯이 하고 끊는 방법도 뒤에도 각이 지듯이 붓이 툭 끝나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거를 여기비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3줄도 하시고 이렇게 그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모양을 꾸미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되면 붓이 한 번에 가서 멈춰서 뛰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가 하는 방법은 포길과자라 그래요. 붓이 포개지는 건데 과봉이라고 하는 음필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붓이 포개어지는 방법이에요. 붓이 넘어갈 때 포개어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르셔도 붓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넘어가면서 붓이 이렇게 서로 봉을 감싸고 가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먹물이 지그시 종이가 지나갈 때마다가 붓에서 스포이드처럼 먹물을 뿜어주는 겁니다. 이때 붓에서 나오는 그 압이라 할까, 이걸 필압이라고 하는데 그 필압이 종이에 푹 패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지의 임목지술이라고 나무를 글씨를 썼더니 한치 이상 먹물이 침투해서 나중에 대패질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방법이 바로 먹물이 종이에 폭 패면서 번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글씨 쓰는 데에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과봉으로 쓰면 먹물 색깔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세루액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수루액이라고 해요. 수루액.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이 됐다 그래서 수루액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붓이 넘어가셔서 모양을 잘 보시면 이거는 안진경 글씨의 수루액인데요.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한일자 모양으로 똑같이 됩니다. 요거를 잘 보시고 글씨는 다른 게 아니라 한일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침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가운데 중자 형태나 밑으로 글씨가 이렇게 빼지듯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매달현, 바늘침, 바늘이 매달려 있는 형국처럼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쓰는 거 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안진경 글씨의 현침은 이렇게 끝까지 힘을 유지하면서 빠지는 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현침이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는 먹물이 끝까지 배질 않고 끝만 뾰족하게 나오는 형국을 볼 수 있는데 너무 끝이 뾰족한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침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이 지그시 넘어가시면서 힘을 살짝 뺐다가 지그시 힘을 줬다가 끝에까지 지그시 먹물이 나오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엔 기초액으로 약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액도 붓이 넘어가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먹물이 묻어나가는 방법을 잘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이 넘어가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대로 끝까지 먹물이 붓이 쓱 이렇게 나오시도록 이때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옆으로 나오셔가지고 붓이 쓱 하늘로 이렇게 치켜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이거는 좋은 글씨의 대열에 끼지 않는다는 거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대로 힘이 싹 가면 이렇게 먼 우주를 향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파임이라 그러죠. 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안진경과 구양순 쓰는 방법, 북이서 쓰는 방법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쓰는 것은 북이서 쓰는 방법인데요. 이때 책이 좀 길고요. 이때 안쪽이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구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안진경 글씨는 이렇게 모양은 물개 모양처럼 하고요. 이게 반대로 배가 이렇게 나온다랄까요? 이렇게 되고 연미, 제비꾸러미처럼 그 끝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그냥 옆으로 찌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붓끝이 이렇게 창처럼 돼가지고 꼭 먹물을 다시 묻혀야 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꼭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끝이 모여서 붓이 항상 면을 활용하셔서 붓 중심이 지면에 닿아서 중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힘이 끝까지 나가셔서 이렇게 빠지도록, 그래서 붓끝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양순 같은 경우는 특히 매우 얌전하면서도 아주 단아하다랄까요?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이렇게 힘이 너무 기세가 등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약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하는 글씨가 구양순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갈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갈고리 하는 방법. 적핵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띨 적자예요. 안진경 글씨 쓰는 적핵은 봉이 말 그대로 튀어나가듯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가 탁 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붓을 이렇게 세워져 나오고, 보편적으로 책에 설명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알아갖고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붓이 창끝과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러면 다시 벼를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라 한다면 붓을 한번 댔으면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붓을 세워서 툭 나가시면 붓이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힘이 안배가 탁 튀어나가는 방법이 말 그대로 안진경 글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구양순 글씨는 붓 힘이 중앙에 이렇게 모여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붓끝이 여기 힘이 중앙에 모이는 거예요. 그대로 누르시면서 옆으로 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밀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대부분이 잘못하는 방법이 이렇게 위로 치켜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안진경 글씨나 구양순 글씨나 이렇게 예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안각이 항상 90도가 되는 방법을 잘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은 붓 방향이 어디가 90도냐면 여기에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붓끝이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90도 방향으로, 여기에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또 말 그대로 장맹준비나 북이서 글씨는 이렇게 대고 붓을 힘있게 이렇게 쭉 밀고 나오죠. 장맹준비나 북이서 글씨의 특징은 뭐냐면 붓 중심의 각이 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안진경 글씨는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양순 글씨는 힘이 공이 모아놓고 그대로 옆으로 나오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붓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는 여기에 힘이 있고 장면용비는 여기에 힘이 있고 붓끝이 이렇게 차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 쓰시면 좋은 글씨를 쓰시는 열쇠를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실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안진경 글씨에 세 글자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툭 튀어나가시는 거고, 구양순 쓰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면을 끝까지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떻게 쓰시는 분이 많으신가 하면 그냥 휙 돌려가지고 이렇게 삐쳐 갖고 가시는 분이에요. 모양은 잘 날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고 붓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꼭 겨울으로 와서 묻히는 습관, 이것을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안글레비 쓰는 방법은 붓끝이 그대로 오셔서 힘을 중앙에 두고 그대로 툭 튀어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붓끝이 세워지도록. 그 다음에 구양순 글씨는 힘이 그대로 가운데에 있고요. 붓이 차시면서 붓끝이 살면 힘이 실어가면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장맹용비나 부기에서는 말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뒤에 실려 있어요.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실리면서 그대로 이렇게 쭉 나오시는 방법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씨를 쓰기 전에 이제 종이를 접는 건데요. 열자 쓰는 오원절구의 두 구절만 써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종이가 이렇게 쓰면 짝수면은 종이를 이렇게 같이 접고요. 홀 쓰면은 한자 정도 쓸 정도를 남겨놓고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두 칸이죠. 이렇게 하면 반을 접었으니까 네 칸에 한 칸 남아서 5칸. 그때 종이 접을 때 유의하실 점은 항상 이게 짧은 면이죠. 짧은 면이 뒤로 가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종이가 앞물근으로 가고 안 기울어집니다. 이때도 이게 짧으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시면 이게 10글자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쓰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양순 글씨 해석풍으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촌도 무신구요 인사 감영량이라. 하늘의 도는 새로운 것이나 옛 것이 변함이 없는데 인사 감염량이라. 사람의 일은 이때는 이게 불꽃염자인데요. 덥고 서늘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하늘의 궤적은 봄, 여름, 가을 여전히 같은데 사람의 마음만 이렇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글귀를 붓으로 써서 말 그대로 마음의 양식을 키워나가는 그런 예술이 서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